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단원에 대한 이야기, 2단원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됐네요. 네, 2단원은 우리 1단원은 4차시 분량이었지만 2단원에서는 총 한 8차시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은 우리 1단원에서는 진, 한 뭐 이렇게 봤으면 이제 한 중국어로 따지면은 이제 한에서 위진 남북조 시기, 위진 남북조 시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수, 당으로 이어지는 국제 질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송, 그 다음에 요, 금, 그 다음에 원, 명나라까지 좀 긴 기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떻게 말 그대로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아시아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요번 단원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거 중국을 기준으로 여러분 살펴보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뭐 베트남, 몽골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번 이 단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좀 이사를 몇 번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데 왜 이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를 해봤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닌 친구들이나 한번 이사를 왜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차시를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로 볼 주제는 바로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 왜 인구가 이동을 할까?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기는 거의 기원전 후부터 7, 8세기까지 길게 인구 이동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도 인구 이동을 하지만 동아시아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요 시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각 국가별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이동을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 또는 따뜻한 곳에서 추워지다 보니까 따뜻한 그 지역을 찾아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자연재해들도 있고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과 같은 이유를 통해서 도망가는 또는 이주하는, 그리고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에 살고 있던 토착민과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인구가 또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결과로서는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교류가 되는 것이겠죠. 넘어갈게요. 네, 그럼 화북 지역과 강남 방면, 화북과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중국의 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이동 중에 가장 큰 이동은 바로 이 5호의 이동인데요. 5호라는 건 흉노족, 선비족, 갈, 저, 강족의 이제 이민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민족을 우리는 한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족이 살고 있던 그런 중원 지역, 우리 황허강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한족을 밀어내고 이 5호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만주, 몽골 등지에서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5호가 다스리는 16개 나라가 있던 시대, 그래서 5호 16국 시대, 그리고 후연 같은 선비족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요서나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고구려와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비족이었던 북이가 이 화북 지역을 한번 통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북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인 5차시에서 한번 5차시 된다.
두 번째 차시, 그렇죠. 두 번째 차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차시에서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사료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여기에서 중원지역에 살고 있던 이 한족들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왜? 위쪽에 있던 뭐 오호들이 요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한족들은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그렇죠. 강남으로 이동. 강남,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이 아니라요. 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강남 지역, 쌤이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 있는 강 이름 보이시나요? 요 강이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창장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창장강 이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들더라. 그래서 아예 강남 지역과 화북 지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나누어서 이 시기를 바로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표를 보시면 아래 연표를 보시면 여기 한족과 선비족이 다스렸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나누죠. 여기 동진부터 시작을 해서 송제, 양진 해서 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이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북 지역은 황허강 이북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은 창장강 이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어떤 인구 이동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에 우리 고조선 이후에 있었던 부여의 민족인 졸본으로 이동을 해서 고구려를 만들게 되고, 그렇죠. 우리 주몽 얘기했었죠. 주몽, 그리고 그 졸본에서 한강유역으로도 한 번 더 내려와서 백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부여족에서 고구려 그리고 백제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료를 이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금왕의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그를 제거할 것을 청하옵니다. 그래서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친구가 되어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화 왕의 맏아들 대소 그리고 이 주몽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부여 사람들입니다. 부여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주몽이라는 사람이 힘드니까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친구가 되어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만든 국가가 바로 고구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인 출신인 주몽이 길을 떠나서 고구려로 나가서 고구려를 건국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로 삼으니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 가운데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주몽에서 이제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그를 태자로 삼으니까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만들더라? 그렇죠. 무엇을 만들더라? 그래서 백제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이런 민족의 융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그 위에 있었던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한반도 남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역 토착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어느 나라를 만들더라? 신라를 만들더라. 그래서 가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눠 살아서 육촌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진한 육부가 되었다. 이 진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가 되는 것, 구야국이 나중에 가야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도 한번 봐야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보시면 한반도 주민 또는 중국의 한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삼국의 항쟁기 또는 남북조 시기들에 서로들 이제 싸우죠. 싸우면서 이런 정치적 변화기에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더라? 바로 도외인. 도는 이제 도강 넘어가다는 거고요. 어디로? 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일본을 넘어간 사람들이 도외인이 되고 이들이 이 야마토 정권 성립의 발전과 이바지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야마토 정권이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토기를 하나 보여줬어요. 여기 일본에서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스에기 토기인데, 옆에 있는 가야 토기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이 도웨인들이 넘어가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문화도 전파했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한눈에 정리를 통해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각 중국에서의 이동,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이동,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이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5호가 이동을 해서 5호가 화북 지역으로 가고요. 이 화북 지역에서 살고 있던 한족은 이동을 하지요. 어디로?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이동을 살펴보면은 부여에서 고구려로 만들어서 고구려를 건국을 하고요. 이 고구려 출신인 비류와 온조가 다시 백제로 가서 건국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앞에 있었던 고조선 출신, 고조선의 유민들이 넘어가서 신라 건국에 이바지를 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이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각각 넘어갔던 도외인이라는 개념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들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이바지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아까 봤던 북이 얘기했었죠. 북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